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분호 선교사입니다. 남북 통일보다는 북한이 먼저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되어야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집 근처에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산주의의 습성에 빠져 사는 것이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산주의의 병폐를 잘 알고 북한이 개방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 러시아 집 이웃 뒷집은 부부와 딸이 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땅을 매립하면서 집을 지었는데 7년 동안 지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적벽돌로 한 차고 2개를 건축하는데 지금 2달 정도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뒷집이 살고 있는 본 건물은 지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벽돌을 쌓고 건축할 때는 그래도 빨리 이 벽돌을 쌓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기능공들에 비하면 쌓는 속도는 말할 수 없이 천천히 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벽돌공이 없어서 그런지 러시아 사람이 쌓고 있는데 2달 동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느린 속도로 쌓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속도를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착공일은 있어도 안공일은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건설회사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비도 자주 사용하여서 기중기를 들여다가 2번이나 소음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저희 집 바로 건너편에 그 공터에 공장을 건립하려고 그러는지 트러스를 많이 갖다 놨습니다. 한 14개 정도 갖다 놓고 페인트 칠을 하는데 2달 동안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6명이 들어서 옮기고 뒤집으면 되는 이 트러스를 꼭 장비를 동원해서 이것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해서 뒤집고 옮겨가면서 칠을 합니다. 너무 더우면 하지 않고 비가 오면 하지 않고 또 장비가 들어와서 빠져서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을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끝났습니다. 40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약 이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뿐이 안 걸리지 않는 일거리입니다. 무려 40일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중국 시장 앞에 개인저택을 매입하여 교회로 구조를 변경하며 수리하는 때 제가 그 공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2, 3주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일꾼들의 생산성이 좋지 않아서 넉넉 잡고 3개월 동안 공사 기간을 잡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관청에 행정 서류를 대응해주는 미하일이라는 친구가 언제 공사가 완성되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월 안에 이것을 끝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제는 1년 안에 집을 수리하는 것을 당신은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3개월 동안에 이 집을 당신이 짓는다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러시아 일꾼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일을 시키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냥 개인 날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그 날일로 하겠다고 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힘을 들여서 단시간에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일하면서 일당을 오랫동안 받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는 브라디보스토크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를 2명을 데리고 와서 도급을 주어서 3개월 만에 끝을 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식사하는 시간, 잠자는 시간 아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기능공의 작업 속도에는 3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러시아 기능공보다는 북한 사람은 몇 배 빨리 하지만 그 한국 사람에 비하면
참 말할 수 없는 속도입니다. 개인주택의 설계 허가를 받으려고 러시아 설계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본 평면도를 보여주면서 허가 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른 하는 일이 많아서 8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접수받아서 일을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서는 일주일이면 되는 일입니다. 빨리 해달라고 하면 3일 안에도 허가받을 수 있는 도면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러시아 노동자들은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비교하면 속도가 느릴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 사회 전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구소련의 노동법에는 도급을 주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 노동법은 강력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야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5일째 근무하는 것도 지금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일꾼들에게 돈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주면 안 됩니다. 목돈을 주면 그 돈을 모두 술로 탕진하고 그리고 한 3일 동안 작업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국의 인구 통계학자인 토마스 멜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만든 멜서스 트랩이라는 이론은 19세기에 세계 모든 학자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 안은 동일한 토지 면적에 많은 노동력을 투입하여도 농작물의 수확량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작물 수확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종말을 맞이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발표하고 나서 11년이 지난 다음에 1845년에 아일랜드에 감자 역병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대기근이 발생되어서 그때 인구가 절반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멜서스의 이론대로 한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하였을 것인데 아직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료의 발명과 농사기계의 발달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옛날에 인구의 70%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인구의 5%만 농사를 지어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한국에 와서 농사 짓는 것을 보면서 몹시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혜택입니다. 시장 자유 경쟁 체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혜택들입니다. 소련이 주장했던 것처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이 잘 진행이 되어서 전 인류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더라면 멜서스의 이론대로 인류는 종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제도 안에서는 일의 생산량이 퇴보하므로 결국은 모든 물자가 부족하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는 공산품들이 경제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서도 1990년대에는 외국에서 곡식조차 수입받고 원조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 공산주의가 진행되었더라면 부족한 것을 찾아서 뺏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되어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제도 안에서 소련이 스탈린은 집단 농장 체제가 잘못 운영되어서 1932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700만 명에서 11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숫자는 알 수가 없죠. 중국에서도 1958년에 목택동해가 잘못된 대약진 운동이라는 것을 갖다 만들어서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때도 이 숫자를 갖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1998년에 고난의 행군 시에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베트남은 산모작을 하면서 쌀을 수출하는 국가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시작되고 나서 4년 만에
쌀 수출국에서 쌀 수입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개방개혁 정책으로 변경하여 지금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헌법과 국기를 바꾸고 30년이 지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공산주의의 습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때 사용했던 노동법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생산성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개혁, 개방을 하여 자유를 부여하여 개인의 생산성들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조선업이 중국의 저가 조선업에 의하여 문을 닫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선소가 만든 그런 생산품들이 불량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선박 건조 수주가 들어가서 죽어가던 그런 선박회사들이 다시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를 좋아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건전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고 저렴한 생산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민국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정책을 계속 진행하면 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3대 세습하는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바보가 되어 노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자신들의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므로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몰살하는 정책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통치하는 문제는 이슬람의 근본주의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독재를 통하여 자신들만의 특권 계층으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들을 그냥 두면 북한이나 이란보다도 더 큰 독재 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적그리스도 테러 국가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탈레반의 미래는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들의 싸움은 어둠을 주관하는 공산주의의 악령과 싸움입니다. 항상 깨어서 악한 존재를 바라보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북한 개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2021년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항복하고 개방 개혁으로 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하부에 북한 개방 방송의 마크를 클릭하시면 지나간 방송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